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우리 증시가 조금씩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한 발 앞서서 조정장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인데요. 간밤 미국 증시는 또 다시 역설적이게도 이 경제 지표가 좋아지자 다소 심리가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지표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하는 잣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지표가 부진해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늦출 거야라는 생각이 증시를 요즘 증시, 미국 증시를 가늠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 속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간밤에 기록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바로 내일 북한의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서였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북한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우리 증시 장 초반에 이 반기문 테마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이 상징적인 의미 자체뿐만 아니라 반기문 사무총장이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가 됐으면 하는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는 최근의 그 테마의 흐름인데요. 하지만 이 정말 유감스럽게도 북한 측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반 총장이 내일 그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됐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일단 테마주의 움직임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와 관련해서 또 발언을 했습니다. 국내 정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국민의 판단을 받아서 그 정치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저에 관한 추측이나 여론조사는 자제해달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은 또 공식적인 명확한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계속 또 주식시장에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고 어제 두각을 나타냈었던 IT가 오늘까지 강세, 또 증권주가 강세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시장 모습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 함께 하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지만 우리 증시는 위쪽으로 방향성 오늘 장 초반부터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이 동반해서 매수 유입시키면서 시장의 분위기 점차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지수부터 체크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오르는 흐름 오늘까지 좀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2130선대 위에서의 흐름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5% 상승 2131.37포인트 지나갑니다. 지금 일봉 상황 좀 확인이 되는데요. 노란색 라인이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최근에 이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오늘장에서 5일선 회복된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도 보시죠. 전일 종가 대비로 많이 좀 떠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10시 구간대까지도 꾸준히 우상향 패턴이 좀 나타났고요. 2134.44포인트 터치를 하고 이후에 그 부근에서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구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는요, 500억 원까지 늘어나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관은 장 초반에 한 200억 원 정도 물량을 내놨는데요. 이대로 꾸준히 유지만 됩니다. 추가적인 매도 물량 확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개인 확인해 봐야죠. 개인은 장 초반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9시 후반에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는 2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좀 더 많습니다. 가장 상승폭이 큰 업종이 의약입니다. 업종지수 4% 이상 상승하는데요. 최근에는 보면 무슨 약품, 무슨 제약 하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올리고 봅니다. 주가 동반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잠시 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의료정밀 쪽 3.57% 상승입니다. 이어서 증권, 전기전자, 종이목재 순으로 상승하는데요. 증권 업종이 또 상당히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한 종목이 좀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증권주들 최근에
지수가 조정 흐름을 좀 마치고 상승 흐름, 반등 흐름이 상당히 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증권주들 동반해서 오르는 흐름 오늘장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도 오랜만에 이 상승률 상위 업종의 이름을 올립니다. 현재 업종 지수가 1.4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도 보겠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좀 낙폭이 큰 업종은요. 유통입니다. 1.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유통주들 사실상 굉장히 잘 갔죠. 면세점 모멘텀도 있었고요. 실적도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장은 부진합니다. 왜일까요? 대표적으로 BJF 리테일과 이 이마트를 좀 꼽을 수 있는데요. 개별 악재가 좀 나옵니다.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요. 이 보호예수 물량 출회 때문인지 수급이 다소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마트는 세무조사 소식 나오면서 오늘장 약세 흐름 띕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 화학, 철강금속 순으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좀 거시적인 키워드 두 가지를 제시해보면은 바로 국제유가 그리고 환율 이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원달러 환율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6원 50전 급등하면서 1094원 60전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어제도 상당히 좀 크게 올랐는데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 이 환율 동향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쪽에서 이 주택과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여기에 ECB 쪽에 구두 개입까지 나타나면서 달러 강세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 우리 증시의 원달러 환율도 그대로 좀 연동이 되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주들 좀 사이즈가 큰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강세로 인해서 오늘 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1%대 상승이고요. 그리고 환율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죠. 현대차 그룹주 오늘장에 훈풍이 좀 들어옵니다. 현대차 1%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비슷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원달러 환율 동향과 좀 연동해서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체크해볼 부분은요. 정유주들입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3%나 밀려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유가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부분 이와 함께 달러 강세 영향으로 인해서 이 국제유가가 뒷걸음질 친 건데요. 이런 부분 그대로 또 정유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GS까지 나란히 3%대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의 대세는 바로 제약바이오와 이와 함께 화장품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서도 의약품 업종지수가 가장 강했었죠. 종목들도 일제히 강한 상승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현대약품이 현재 상한가입니다. 부강약품은 11%대 상승이고요. JW 중해제약도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갑니다. 삼일제약 12%대, 삼화제약, 대웅제약 앞서서도 이야기를 좀 드렸죠. 무슨 제약, 무슨 약품은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사실은 이 회사 명을 들어보더라도 어떤 제품인지 어떤 신약인지 많이 좀 딱 떠오르는 부분도 없고 헷갈리시는데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그런 것에 크게 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매기가 전반적으로 쏠려 있고요. 훈풍도 확산됩니다. 종근당도 현재 9%나 급등이네요. LG생명과학도 6%대 급등. 이렇게 큰 종목, 작은 종목 전반적으로 강세가 포착되고 있는 오늘 장세 분위기입니다. 그럼요. 증권가의 관심주도 봐야죠. 오늘장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신세계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신세계입니다. 며칠 전 신세계그룹이 시내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최근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많은 증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통해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시내 면세점 후보 넘버1이라고 헤드라인 잡았네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30만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본업의 턴어라운드 보여준 실적, 컨센서스를 부합했습니다. 또 본점 명문관으로 시내 면세점 후보지를 결정한 걸 투자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그림 보시겠습니다. 신세계의 1분기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조 2,424억 원으로 또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7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였는데요. 최근 3년간 비용 절감 노력과
또 시내 면세점 사업권의 입찰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NH투자증권입니다. 삼성생명 주식 매각과 시내 면세점 추진 영향 점검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주식의 현금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점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하는데요. 신세계가 삼성생명의 주식 300만 주의 매각 차익을 반영하면 올해 세전이익이 14% 증가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이 주식의 현금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해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번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사업에 대해 예상 시나리오를 세워봤습니다.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은 신세계에 대해 투자 의견은 다소 중립적입니다. 그 이유는 시내 면세점 사업 추진이 기업의 자유결정 사항이 아니라 또 관세청의 인허가로부터 주어지는 사항이고 기업 외부로부터 결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기대감을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지만 또 실패할 경우는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입니다. 3박자를 고루 갖추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 본사업 기저 효과와 소비 심리 개선으로 실적 모멘텀을 회복했다 봤습니다. 또 2016년에 영업 면적의 확대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신세계의 PER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PER 12.4배입니다.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보다 다소 높은 PER인데요. 그만큼 다른 업체에 비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돋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NH투자증권은 특히 2016년도에 영업 면적이 확대될 모멘텀을 감안하면 여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NH투자증권 신세계의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30만 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신세계 약간 빠지고 있네요. 1.93% 하락한 2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부터 보시죠. 코스닥 710선대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4월 말부터 시작됐던 조정, 이제는 조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0.51% 상승이고요. 710.36포인트 부근 지나갑니다. 지금 일봉입니다. 좀 넓게 놓고 보시면은요. 4월 22일의 고점 720.56포인트가 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월 후반부터 계속해서 좀 밀려났었죠. 5월 달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이제는 조정세를 좀 마무리하고 이런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하면서 직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선 겁니다. 그럼 이어서 분봉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강하게 출발이 된 것은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하고요. 9시 초반에 711포인트를 터치하고 이후에 크게 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710선 부근대에 좀 왔다 갔다 횡보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수급입니다. 수급은 역시나 외국인이 삽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 현재 수급 차트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장 초반에는 매도했지만 9시 30분 구간 매수 전환해서 현재 딱 200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장 초반에 사다가 매도 전환됐고요. 현재는 한 1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을 추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반기문 유엔 총장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사실 굉장히 좀 강한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 종목도 있었는데 현재는 다소 좀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 반기문 유엔 총장과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 CCS가 5%대 상승, 그리고 보성파워텍 4%대 상승인데요. 사실 보시면은 이들 종목들 대체로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다소 좀 탄력이 약해진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북한에 있습니다. 오늘 반기문 유엔 총장이 이 북한
내일이죠. 내일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북한 측에서 이런 부분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 좀 출렁거림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총장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도 힘이 빠졌고요. 이와 함께 남북 경협주들도 힘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형솔루텍이 한 5%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 현대상사도 한 3% 정도 하락. 이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7%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으로 전환이 된 거죠. 이 밖에 종목군들도 좀 마찬가지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화전기와 이화공영은 조금은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오늘장의 또 특징적인 종목군들, 화장품주들 보겠습니다. 화장품은 내가 대세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증권사 레포트 효과에 힘입어서 바이오랜드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상한가 부근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코스닥 이야기하기 전에 약간 좀 당황하게 만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ACT인데요. 나머지 종목군들 일제히 좀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ACT가 갑자기 하한가에 들어가서 제가 좀 당황을 했거든요. 종목 보시죠.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빨간불 잘 켜고 있었는데요. 분봉 상황으로 보시면은 이 9시 후반 구간대 갑자기 좀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CT 지금 현재 하한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25,000원대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봉으로 좀 보시죠. 네, 지금 분봉을 보시면은요. 오늘 장 초반까지 흐름 괜찮다가 갑자기 수직 하락하는 부분이 확인되시죠? 왜일까요? 지금 뉴스를 좀 체크해보니까 한 매체에서 보도를 냈는데 무리한 신규 사업이다, 쏙쏙 드러나는 문제점이다 라고 하면서 좀 내놨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조금 더 저는 걱정스러운 게요. 식약처에서 승인받지도 않은 산삼 배양근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대요. 어떤 좀 어두운 그림자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식약처 얘기가 나오니까 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이 산삼 배양근으로 신규 사업 해왔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은요. 지금 인기 드라마를 활용한 마스크팩 제작에 나선다라고 홍보를 해왔는데 이것도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못했다라고 하고요. 식약처에서는 허가 내준 적이 없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요, 이 조직 배양삼을 팔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 과정이 필요한데 이 역시도 아직까지 좀 내놓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관련된 내용, 내추럴 엔도텍에서 좀 한 차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기 때문에 이 얘기 나오자마자 ACT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데요. 사실관계에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바로 하한가로 직행했다는 부분 좀 우려를 낳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화장품주들 그리고 ACT의 급락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지수 상황 보시죠. 현재 선물 지수 움직임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하게 플러스권 흐름이고요. 전거래일 대비 0.25% 상승 264.1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입니다. 오늘 선물 쪽에서는요. 개인이 1,200계약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 관망세, 외국인 쪽에서 1,600계약 이상의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입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